역대급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2021 K3 리그 23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백현기 해설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올 시즌 K3 리그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 경기마다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즌 초반보다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이 승점 하나하나가 더 크게 선수들에게 다가올 텐데, 지금 순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파주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오늘 경기 이 두 팀의 승점 차가 1점 차밖에 안 나거든요. 네. 그만큼 또 오늘 경기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상위권과 그리고 중위권 싸움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자, 오늘 맞붙게 되는 이 두 팀, 먼저 홈팀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지난 라운드에서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확실히 이 천안시 축구단이라는 돌풍의 팀을 또 잠재운 그런 대전한국철도인데요. 오늘 경기도 또 역시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이명근 골키퍼, 유현승, 이동현, 김규환, 우유성, 정민우, 장은규, 김윤진, 김동욱, 김승우, 박유한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오늘 경기도 역시 청주에서 이적해온 이동현 선수가 공격의 선봉장에 서겠는데요. 아직까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으로 이적해와서 골이 없습니다. 네, 확실히 정민우 선수에게 집중됐던 이 공격 득점원, 이것을 이동현 선수가 조금은 분담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또 원정팀 이은노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죠. 황규성 골키퍼, 성정윤, 정호영, 김호준, 이준원, 김도윤, 박우정, 광래승, 류승범, 정성민, 이상엽 선수가 출전합니다. 지난 경기 경주 한수원이라는 거함을 물리치는데 선봉장에 섰던 성정윤 선수가 역시 오늘 파주시민축구단의 왼쪽 윙어로서 선발 출전하겠는데요. 네. 성정윤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굉장히 또 오늘 경기 파주시민축구단의 공격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심판 앞에서 약간의 메시지를 좀 듣고 있는데요. 파주시민축구단은 지난 경기 이 경주 한수원과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중위권 경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즌 초반에 약간은 덜커덕거리는 감이 없잖아 있었던 파주시민축구단이었는데 4-4-2 두 줄 수비를 기반으로 이 공격력이 막강한 경주 한수원을 맞아서 2대1 짜릿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지난 경기의 그 기분 좋은 흐름을 오늘 경기까지 이 두 줄 수비를 핵심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상엽 선수의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백현기 해설위원께서 경기 전에 키플레이어 선수들을 뽑아주셨죠? 그렇죠. 이 대전한국철도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각각의 중앙 미드필더를 저는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은데요. 방금 화면에 비춰졌던 이 장은규 선수, 그리고 파주시민축구단의 좌우 전환을 맡은 킥 능력이 굉장히 좋은 이상엽 선수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심판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일호 주심, 손상수 1부심, 김정건 2부심, 김종호 대기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확실히 장윤규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상엽 선수, 두 선수 모두 동일한 포지션에서 이제 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 장은규 선수는 대전한국철도 중앙에 위치하면서 이 왼발 킥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빌드업 능력도 되기 때문에 대전한국철도 좌우 전환이 굉장한 또 핵심 공격 루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장은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파주시민축구단의 라인업을 보게 된다면 4-1-4-1의 중앙 미드필더 이상엽 선수가 위치해 있거든요. 이 이상엽 선수도 역시 장은규 선수와 마찬가지로 킥 능력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좌우 전환 속도, 오늘 경기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8라운드에 두 팀이 모두 경기를 가졌었는데 이때는 무승부가 났거든요. 네. 그때 또 정성민 선수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소속으로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파주시민축구단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정성민 선수인데, 바로 지난 봄까지만 해도 이 대전한국철도 유니폼을 입었단 말이죠. 네. 이번에는 또 대전한국철도라는 친정팀을 맞아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금요일 밤에 금요일 저녁에 펼쳐지는 양팀의 경기. 자, 주심이 이제 시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오른쪽에 주황색 유니폼 파주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자, 확실히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도 조심을 해야겠고 무엇보다 이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팀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 재밌는 축구를 구사하는 것보다 지금은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반칙이 선언이 됐고요. 확실히 이제 8월에서 9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어요. 확실히 또 가을이 되니까 해도 굉장히 빨리 지고요. 선선한 날씨에서 선수들이 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막판으로 갈수록 선수들에게 이 승점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 경기를 포함해서 6개 라운드를 남겨두고 있는 K3 리그인데 확실히 또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 가지는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자, 대전이 일단 먼저 공을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정민호가 자, 뛰어가는데요. 연결되는데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한번 접어두고 안쪽 자, 연결. 잘 박스 꺾어줬습니다. 안쪽 꺾어줍니다. 슈팅 올라가냅니다. 자, 수비 맞고 골키퍼에게 굴러갔습니다. 지금은 대전한국철도가 초반부터 이 측면을 한번 공략해봤던 장면인데요. 네, 정민우 선수가 오른쪽 측면까지 빠지면서 공격 루트를 개척했고 또 순간적인 컷백으로 유효 장면을 만들어봤던 대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 장면에서도 이동현 선수가 나왔는데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이 이동현 선수를 영입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정성민 선수에게 몰려있던 득점력을 분포하기 위한 그런 영입이었죠. 그렇죠. 현재 정민우 선수가 대전한국철도 그리고 K3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이 정민우 선수에게만 다소 의존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의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 이동현 선수가 이 정민우 선수의 어깨에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방금과 같은 장면에서도 이동현 선수와 정민우 선수가 스위칭해서 또 순간적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주시민 축구단의 공격으로 전환이 됐고요. 직전 상황에서는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파주시민 축구단의 골문은 황규성 골키퍼가 지키고 있고 지난 경기 이 경주 한수원과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황규성 골키퍼예요. 그렇죠. 경주 한수원이 사실 굉장히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 팀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팀을 맞아서 또 슈퍼세이브를 연달아서 보여줬던 황규성 골키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 끊어내고 있는 대전. 자, 장은규 선수의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고요. 이상엽입니다. 오른쪽의 넓은 공간 활용. 다시 한번 이상엽. 자, 역시 이상엽 선수가 파주시민축구단 3선에서 조타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류승범 선수가 터치를 가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번의 터치를 가져가지 못했고요. 확실히 이 조타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 대전한국철도는 수비 시에 4-4-2 두 줄 수비를 역시 구사하는 팀인데 그런 팀을 맞아서 이 이상엽 선수와 같이 좌우 전환이 빠른 선수가 있다면 충분히 위력적인 자원이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공은 나가지 않았고요. 류승범이 가운데로 빼줍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상엽이 전달 끊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민우 쪽으로 경합을 붙여보는데요. 네. 자, 하지만 한 번에 가져가지 못했던 광래승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은 이 광래승 선수와 김호준 선수 두 명의 센터백 사이를 노려봤던 정민우 선수였는데 네, 정민우 선수가 끝까지 그래도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파주시민축구단에 또 실책을 한번 유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가져가고요. 무엇보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이관표 선수가 지금 선발로 출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관표 선수가 왼발 킥 능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는데 또 그 역할 고유성 선수가 오늘 해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높게 띄워 보냅니다. 반대편 헤더 연결. 네. 골대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헤더 연결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던 김윤진. 자, 제공권에 있어서는 파주보다는 대전이 조금은 우위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김윤진 선수가 한번 날아올라서 헤더를 연결해봤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 파주시민 축구단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3라운드 이후에 9경기에서 5승 2무 2패.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실점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점인데요. 네, 13라운드 이전까지는 20개의 실점을 기록했다면 이후부터는 7개 실점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유성이 끊어내고 오른쪽을 잘 돌파하기 올라갔어요. 시작합니다. 계속 갑니다. 고유성 안쪽 올려주는데요. 네. 하지만 뒤쪽으로 갔습니다.
초반부터 이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고 파주시민축구단은 그렇게 아직까지 막아내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허용한다면 또 빠른 발을 가진 이동현 선수에게 조금은 허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고유성 선수도 계속해서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 모습. 현재 전반전 5분이 넘어갔지만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주시민축구단 원정팀이기도 하고 앞서 실점 얘기를 계속하자면 네, 전반기보다 거의 2배 이상의 또 실점을 줄인 그런 파주시민 축구단이거든요. 이윤노 감독이 4-4-2 두 줄 수비 그리고 간격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감독인데 그것이 조금씩은 더 녹아들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이고 선수들이 확실히 이 수비 조직력이라는 것은 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파주의 수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공을 끊어내고 오른쪽 측면 돌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김도윤입니다. 안쪽에 연결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확실히 김도윤 선수도 정말 최근에 좋은 모습. 득점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정말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오른쪽에 김도윤 그리고 왼쪽에 성정윤이라는 정말 어리고 빠른 윙어들이 질비해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이거든요. 네, 지금도 역시 종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기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대전한국철도의 측면을 노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로 날카롭게 감아줍니다. 네. 걷어냈고요. 자, 계속해서 파주시민이 공을 가져갑니다.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올리는데 한번 밀어내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자, 높은 위치에서 일단 한번 끊어냈고요. 정말 파주시민 축구단은 원정 경기가 굉장히 또 좋은데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을 올리지 못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원정에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파주시민 축구단인데 네, 확실히 이윤노 감독이 선수단을 굉장히 잘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질 경기를 비기는 경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지난 경기 경주 안수원과의 경기에서는 물론 홈 경기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성정현 선수가 극장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거머쥔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은노 감독인데요. 왼쪽으로 크게 벌려줍니다. 하지만 너무 높았고요. 실제로 이 이은노 감독이 본인의 이 SNS를 통해서 이 파주시민 축구단의 파이팅을 외치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게시물들을 종종 올리시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이 팀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애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또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차단이 되면서 한 번에 올려줍니다. 네. 걷어내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 자, 이제는 파주시민 축구단의 공격을 가져갑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한번 접어두고 자, 줄 곳을 찾고 있다가 가운데 연결 이상엽. 시즌 초반보다 파주시민 축구단이 좋아진 점이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도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확실히 이상엽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은 어린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이 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요한 선수와 이상엽 선수의 경합 과정이었고요. 이 상황 속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박요한 선수도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에 합류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선발로 출전하고 있어요. 네, 이 박요한 선수가 이 또 3선과 2선을 오가면서요. 이 빌드업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또 유사시에는 센터백이 벌어진 사이로 내려와서 또 라볼피아나로서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엽의 킥력을 한번 볼 수 있는 프리킥 기회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또 박요한 선수는 또 부천 FC에서도 활약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노련함이 엿보이고요. 그렇죠. 자, 높은 포물선을 한번 그려봤지만 밀어냈습니다. 왼쪽으로 크게 전달 정확하게. 지금 자, 일단 배달이 되긴 네. 했는데 자, 골킥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네. 자, 성정윤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서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지금 일단은 불발이 되긴 했지만 파주시민 축구단이 초반에 좌우 전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쪽에 빠른 발 성정윤과 김도윤이라는 윙어를 갖췄기 때문에 또 이런 좌우 전환이 성공할 수가 있고요. 네, 정성민. 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정성민 선수가 또 친정팀을 상대를 하게 됐고요. 류승범이 스로인을 가져가겠습니다.
같은 시즌에 유니폼을 2개를 입고 있는 정성민 선수인데 네. 아직 파주 유니폼을 입고는 골이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 골을 넣은 적이 있죠. 네. 네. 길게 바운드 이후에 네. 자, 그 전에 휘슬이 먼저 올렸고요. 자,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공격으로 다시 한번 재개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정성민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올렸고요. 올 시즌 4개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성민. 이 파주 시민축구단이 4-4-2 두줄 수비를 기반으로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이긴 합니다만 네, 정통 9번이 조금은 부족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성민 선수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또 이적을 시키면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을 채웠던 이윤호 감독입니다. 확실히 올 시즌 이 파주 시민축구단이 합류를 하면서 분명히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현재 중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정말 팀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윤호 감독입니다. 파주 시민축구단이 초반에 약간은 수비적인 불안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또 광래승 선수가 센터백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있고요. 네, 또 단단한 수비를 기반으로 발빠른 역습을 통해서 또 이번 시즌 순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들쭉날쭉했던 시즌 초반과 다르게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모습의 파주 시민축구단인데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프리킥 감아줍니다. 높게 가는데요. 네. 자, 높은 위치에서 압박. 자, 빠르게 압박 가져가면서 공을 좋아요. 따냅니다. 살짝 띄워냈고 트래핑 이후에 슈팅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파주의 공격. 자, 지금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선수들의 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지금은 소유권을 뺏기자마자 재압박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던 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찍어주는 패스는 황규성 골키퍼에게 전달이 됐고요. 자, 가운데로 연결. 이준원이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상엽 선수뿐 아니라 이준원 선수가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주면서 이상엽 선수가 담당해주고 있는 빌드업 역할을 분산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류승범. 자, 류승범 선수도 올 시즌 이 아주대에서 합류를 하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유형 중에 하나죠. 네, 어디를 둬도 또 제 역할을 해주는 그야말로 이 축구 지능이 굉장히 좋은 류승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패스가 조금은 짧았습니다. 자, 류승범 선수는 또 득점도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또 득점도 기록을 했고 어시스트도 굉장히 또 많이 기록을 하면서 또 크로스 능력을 10분 발휘해주고 있는 이번 시즌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크 정면 오른쪽 돌려줍니다. 자, 일단은 줄 곳을 한번 찾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이상엽. 정말 피치를 넓게 쓰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크게 전달. 자, 경합 과정 이후에 자, 김승호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네. 자, 파주시민축구단에 류승범 선수가 있다면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에는 또 김승호 선수가 있는데요. 김승호 선수 역시 좌우 풀백 그리고 윙어까지 담당을 해줄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인데 오늘 경기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부심에게 또 가볍게 어필을 또 한 차례 보였던 김승호. 가운데로. 자, 터치가 조금 길었는데요. 끊고 나옵니다. 올라옵니다. 속도를 붙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왼쪽으로 수비에 막혔습니다. 네. 지금은 반대편 전환을 했던 시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수비 블럭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양 팀 모두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금과 같은 장면이 이상엽 선수 혼자 원볼란치를 서는 파주시민축구단의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상엽 선수가 볼을 뺏기게 된다면 곧바로 또 대전은 상대 백포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자, 지금처럼 어쨌든 파주시민축구단은 이상엽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 이준원과 정호영이 또 적재적소에 커버를 해줘야 하겠고요.
확실히 말씀을 해주신 대로 또 이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또 스피드가 굉장히 또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앞쪽에 발빠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대전한국철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실책 하나하나가 파주시민 축구단에겐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 김동욱. 지난 경기에서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득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대전의 공격 위치를 보시게 된다면 정민우 선수가 최전방 꼭지점을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양쪽의 윙어로서 김동욱과 이동현의 발빠른 움직임이 일단은 초반 공격 루트의 주된 그런 루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의 경합.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이 아직까지 이 공격의 활로를 찾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 하프라인 조금 뒤쪽에서 프리킥 짧게 갑니다. 확실히 8위와 9위 이 승점 차가 1점 차밖에 나지 않는 두 팀이기 때문에 초반에 탐색전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대각선 방향 공이 일단 전달이 됐습니다. 습니다. 앞쪽으로 살짝 띄워 보내는데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자, 대전한국철도도 이 유현승 선수의 오버래핑 능력을 한번 믿어봤던 공격이었는데요. 네, 파주시민 축구단과 굉장히 유사한 공격 루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좌우 전환을 굉장히 넓게 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인데 이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은 아직까지 남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라인을 그대로 태워 보냈습니다. 김도윤이 받았습니다. 뒤쪽 연결 이상엽 찍어주는데요. 네. 이 패스가 조금은 길었습니다. 자, 이런 플레이도 어떻게 보면 약속된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상엽 선수가 저 위치에서 볼을 잡게 된다면 앞쪽에 김도윤 선수와 같이 발빠른 선수들이 앞쪽으로 튀어나가는 움직임이 약속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지금은 그런 호흡이 약간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상황에서 이 오른쪽에서 공을 가졌던 선수는 정호영 선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현승 김윤진이 왼쪽으로. 자, 오늘 중원의 두 선수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의 장은규 그리고 파주의 이상엽 선수의 이 대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두 선수 모두 볼줄기가 있고 또 확실히 팀을 리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유심히 지켜보면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태클까지 자, 붙어주면서 앞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패스는 조금 정확하지 않았고요. 자, 파주시민 축구단의 공격이에요.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었는데 일단은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확실히 정성민 선수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 수비에게 또 시달리는 모습이 있는데 또 과거의 동료가 또 오늘의 적이 되고 있는 정성민 선수입니다. 네, 장은규 선수가 또 이렇게 줬어요. 네. 아무래도 너무 잘 알겠죠, 서로가.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깊게 띄워 보냅니다. 오른쪽 측면 속도를 붙이면서 일단 공을 살려냈습니다. 넘어지면서 네. 걷어내봤는데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른쪽 사이드백인 박우정 선수가 굉장히 깊숙한 위치까지 올라가서 오버래핑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네, 초반에 이 좌우 전환이 굉장히 유려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이에요. 오른쪽에서 코너킥. 자,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호를 한 차례 줬고 낮게 깔아줍니다. 걷어내고 있는 장은규. 자, 어느새 성정윤 선수는 오른쪽으로 스위칭을 해서 또 접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또 왼발에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왼쪽에 있을 때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조금 더 슈팅하기 쉬운 각도가 많이 날 수가 있겠죠. 네, 확실히 요즘 시대에 들어서는 이 클래식한 윙어보다 반대발 윙어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또 성정윤 선수는 또 그런 킥력이 있기 때문에 이은노 감독이 그 부분을 10분 활용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심은 골킥으로 선언을 냈고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성정윤. 자, 이 직전 상황에서 이 공격을 작업을 했을 때 이상엽 선수 쪽에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준원 선수가 한 번에 연결하는 패스가 또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이상엽 선수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대전한국철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 부분을 파주는 역이용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준원이나 정우영 같은 미드필더들이 이런 키패스를 넣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속도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침착하게 이명근 골키퍼가 걷어냈습니다. 자, 경기 극초반보다는 파주시민축구단이 조금씩은 라인을 올리면서 압박 강도를 또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아무래도 파주 시민축구단은 원정 경기에서는 무조건 득점을 또 올리기 때문에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또 파주에서 대전까지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거리 아닙니까? 네. 원정에서 강한 이번 시즌의 파주를 또 믿어봐야 하는 이윤호 감독이고요. 자, 측면을 허물었습니다. 바깥발로 골대를 때립니다. 자, 돌파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 공이 골대를 맞았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오묘하게 골이 들어갈 뻔했어요. 네. 왼쪽 측면이 순간적으로 허물어졌던 파주였는데 또 대전한국철도가 오늘 경기 또 위협적인 장면을 한 차례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을 허물 때의 모습은 정말 철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그만큼 양쪽 사이드에 굉장히 발빠른 선수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 대전한국철도예요. 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가운데로 빠져나왔습니다. 장은규. 자, 장은규 선수가 중원에서 축이 되면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좁은 공간. 김규환. 장은규. 자, 앞선 장면처럼 이 파주시민축구단의 약점이라 한다면 이 순간적인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네. 간격 유지는 굉장히 좋지만 저렇게 1대1 상황에서 상대의 공격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남은 시즌의 파주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런 문제들은 또 계속해서 또 보완을 해 나가야겠고요. 무엇보다 또 파주시민축구단은 또 다음 시즌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 K4 리그에서 승격해온 파주시민축구단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6개 라운드를 총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라운드가 휴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민축구단은 정말 이 남은 경기 모든 걸 쏟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파주시민축구단의 선수들을 끌어내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자, 그래도 지난 시즌 승격팀이라는 사실을 또 감안하더라도 이번 시즌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 올려줍니다. 낮게 자, 가는데요. 자, 일단 골라인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김호준. 자, 앞서서 이 파주시민축구단은 28라운드가 휴식이고요.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전한국철도 같은 경우에는 또 순간적으로 역습 찬스를 맞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럴 때마다 또 파주시민축구단의 뒷공간이 조금씩은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20분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왼쪽을 공략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이번에는 코너킥입니다. 고유성이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네. 일단 한 차례 밀어내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유현승 찍어줍니다. 가슴으로 떨궈놨고 아크 정면. 반대편 열어줍니다. 가슴으로 떨궈놨어요. 뒤쪽으로 내줍니다. 박스 안쪽 낮게. 네. 다시 한번 코너킥. 지금 순간적으로 대전한국철도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장은규 선수가 순간적인 오버래핑을 통해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냈고 또다시 코너킥을 얻어내는 대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크로스를 시도를 하고 균열을 만들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파주시민축구단이 걷어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코너킥. 이번엔 높게 반대편 걷어내고 있는 광래승. 자, 이번에는 김동국 선수가 경합을 한번 가져갔고요. 양팀의 23라운드 여전히 스코어는 0대0.
오른쪽 측면 다리 사이로 빼냈고 안쪽 연결합니다. 연결됐습니다. 잡아놓고 뒤쪽 연결 슛 네. 막아냅니다.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유효 슈팅은 대전의 장은규의 발끝에서 나왔는데 네. 순간적으로 이 등져주는 플레이에 이은 장은규의 왼발 슛이 임팩트는 정확히 맞지 못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또 정민우 선수가 버텨주면서 내줬고요. 자, 지금 파주시민축구단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 안면 쪽에 크게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멀리서 온 볼을 또 경합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충격을 입은 것 같은데 네,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은규 선수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고, 자, 이상엽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상엽 선수는 원볼란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선까지 올라와서 공중볼 경합을 해주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신장이 좋다 보니까 공중볼 장악 능력을 또 발휘해주고 있는 이상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김승희 감독으로 보였는데 확실히 정말 최근 후반기를 시작했을 때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최근 강팀과의 상대를 하면서 그래도 승점 4점을 따냈단 말이죠. 그렇죠. 지난 경기 천안시 축구단의 발목을 잡으면서 굉장히 소중한 승점 석점을 따냈던 대전하고 절도인데 또 이와 별개로 그 전 라운드 김포FC와 또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네, 확실히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있는 대전하고 절도고 또 시즌이 막바지로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 전달. 자, 측면을 다시 한번 공략하고 있는 대전한국 철도 축구단. 흔들어냈고 날카롭게 네. 안쪽에 연결합니다. 걷어내고 있는 류승범. 다시 한번 후방으로 연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대전한국 철도 축구단.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좌우 크로스를 올려주고 있는 대전한국 철도인데 네, 자, 그때마다 이 정민우 선수가 버텨주는 플레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버텨요. 넘어집니다. 정민우에게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네. 자, 확실히 정민우 선수의 역할이 정말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민우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 4승, 득점이 없을 때는 단 2승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정민우 선수가 현재 K3 리그 득점 선두에 있다 보니까 또 대전한국철도의 그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고 정민우 선수가 그리고 득점뿐 아니라 이렇게 버텨주는 플레이를 통해서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에 능한 선수거든요. 네, 따라서 이 주변에 위치한 선수들 이동현이나 김동욱 선수와 같이 발빠른 선수들이 이 정민우 선수의 동선을 조금씩은 이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방 압박. 자, 터치를 한 번에 가져가지 못하면서 공격권 파주시민 축구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경기를 봤을 때 대전과 파주의 비슷한 듯 다른 점이 뭐냐면 공격 전개를 할 때는 이 좌우 전환 양 팀이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파이널 패스를 할 때는 대전은 양쪽에서 크로스를 통해서 정민우라는 또 타겟맨을 활용하는 공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파주는 양쪽 윙어가 조금씩은 좁혀 들어가면서 아기자기하게 썰어 들어가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같은 듯 다른 오늘 두 팀의 공격 루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8위와 9위의 맞대결. 하지만 그 전술은 조금 다른 모습. 헤더 경합. 터치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어요. 끌고 올라오면서 왼쪽을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붙여주는데 날카롭게 장은규의 클리어.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자, 김도윤. 됐습니다. 자, 김도윤 선수도 버티는 선수인데요. 안쪽 연결. 네. 곧바로 전방 압박. 자,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바운드 가져가면서 일단 공격권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네.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나갔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파주가 빠르게 올라오는 대전의 역습을 한번 차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전반전은 3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유현승이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유현승 뒤쪽 연결. 김규환.
오늘 양 팀 모두 굉장히 중요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무르지 않고요. 네. 정면 승부를 해주고 있어요. 자, 반대편 연결 헤더 떨궈줍니다. 그대로 먼 거리 슈팅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위력은 없었습니다. 자, 박여환 선수가 그래도 발리슛을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임팩트가 정확히 맞지 못하면서 조금 위력이 떨어졌네요. 박요한 전방으로 길게, 이번에는 파주의 공격. 이준원 전방 패스, 오른쪽에 동료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가지 않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자, 그래도 중원에서의 이 움직임 자체는 파주가 대전보다는 조금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좁은 공간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어요. 왼쪽으로 류승범 자, 지금도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유리하게 전달이 됐고요.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 하지만 정성민에게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상엽 선수의 그 조타수 역할, 중원에서 어느 정도 풀어주는 역할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전방으로의 투입되는 공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좌우 전환은 굉장히 능한 이상엽 선수고 실제로 오늘 경기 초반과 중반까지는 연결이 잘 되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전방까지 정성민까지 연결되는 패스는 아직까지는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이 대전한국철도의 중앙 블럭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성민, 박요한의 헤더. 자, 동료 선수를 확인하고 뒤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반대편 연결. 자, 나가진 않았고요. 자,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좌우로 벌리는 그 패스들이 조금은 길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두 팀 모두 이 좌우 전환 패스를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는 전반전인데 이 정확도 면에서는 파주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뒤쪽으로 흘러갔어요. 오, 바운드 슛! 들어갑니다!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정우영! 와, 지금은 이 크로스가 클리어링이 조금 깔끔하지 못한 틈을 타서 네. 정우영 선수가 완벽한 트래핑을 가져갔고 진짜 없이 왼발슛, 골문을 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마무리, 그리고 정우영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파주 시민 축구단이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있고요. 확실히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오늘 경기도 역시 이어가고 있는 파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류승범 선수가 정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안쪽으로 연결. 하지만 이 패스가 조금은 부정확했었거든요. 그렇죠. 약간은 짧은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우영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첫 번째 터치가 워낙에 깔끔했기 때문에 2차 동작, 슈팅까지 가져가기가 워낙에 매끄러웠습니다. 네. 정우영은 올 시즌 두 번째 득점. 파주시민 축구단이 전반전 33분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우영 선수가 정말 파주 시민 축구단의 공격 2선에서 윤활유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 골이 2라운드가 마지막일 만큼 약간은 가뭄에 시달렸는데 드디어 또 골맛을 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정말 파주시민 축구단 선수들, 많은 선수들이 또 득점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는 이 감독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수들이 또 골을 터뜨려준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거든요. 자, 이번에 왼발 네. 강력하게. 자, 왼발에 한 차례 걸렸던 김동욱 선수였습니다. 이 정우영의 왼발이 있다면 또 김동욱 선수도 나도 왼발이 있다. 네. 지금도 과감하게 슈팅 공간이 열리자마자 슈팅을 때려봤고요. 그렇습니다. 이준원이 뒤쪽으로. 자,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갔던 쪽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인데 파주시민 축구단 단 한 번의 그 공격이 득점으로 이어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성민 선수가 비록 골은 아니었지만 피지컬을 앞세워서 상대 수비를 끌어줬기 때문에 이 정우영 선수에게 공간이 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상엽이 오른쪽으로. 자, 1대1 시도합니다. 여의치 않았고요. 성정윤이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피지컬로서 뭔가 상대 수비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했던 파주였는데 자, 그 역할을 정성민 선수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도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김도윤 선수도 정말 정민우 선수와 마찬가지로 버티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일단 반칙을 얻어냈어요. 그렇죠. 지금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에 균열을 만들어냈던 김도현 선수, 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정말 서두에도 해주신 것처럼 파주시민 축구단에서는 이 어린 선수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김도윤과 성정윤 선수, 오늘 경기도 역시 이 발빠른 기동력을 통해서 또 대전의 수비수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정성민이 직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친정팀의 비수를 꽂을 수 있을지. 거리는 조금 됩니다만 이 정성민 선수 오른발 킥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직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지를 걷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성민 그대로 때립니다. 자, 이번에는 정확도를 요구를 했어요. 자, 지금은 벽을 넘기는 게 아니라 골키퍼 쪽으로 기습적인 슈팅을 한번 노려봤던 정성민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헤더 연결을 하면서 황규성 골키퍼에게 저는 정성민 선수가 바지를 또 걷고 있었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슛을 또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네, 오히려 정확함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호영. 우리도 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렇게 또 자신감 있게 또 키커를 자처하고 있는 정성민 선수, 굉장히 팀에 또 잘 녹아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한 번에 앞쪽으로 이명근 골키퍼에게 도달됐습니다. 대전이 후방에서 빌드업 시작합니다. 확실히 파주가 전반전 과정과 결과 모두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선제골을 넣고 또 지금도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말이죠. 대전항구철도가 쉽사리 또 앞쪽으로 전진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곳곳에서 선수들이 위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는 일단 뒤쪽으로 흘러갔는데 황규성이 나와서 패스를 연결합니다. 자, 끊겼어요. 박요한 전진 패스. 자, 수비 블록을 갖추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 잡아놓고 장은규 높게 띄워 보냅니다. 헤더 연결. 걷어내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 지금도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네, 집중력을 가졌던 파주시민 축구단 수비수가 걷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후방에서 작업. 자, 수비할 때는 파주가 4-4-2 수비를 또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자, 대전한국철도 축구단도 이렇게 또 쉽게 무너질 팀이 아닌 게 이 K3 팀 모든 팀 중에서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무승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말인즉슨 질 경기를 또 무승부로 만들어내는 그런 끈끈함이 있고 득점력을 갖춘 팀이라는 말씀인데, 네, 그만큼 또 대전항구철도 선제골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많은 시간도 남아있고 또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장은규가 측면에 빠져 있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이 득점선도 정민우 선수가 있겠고요. 박요한이 찍어주는 패스. 하지만 깊었습니다. 박요한과 장은규 선수가 또 중원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지금도 박요한 선수가 이 볼란치 역할을 해주면서 또 빌드업의 시작을 담당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전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이에요. 네. 경기 초반에 나왔던 이 전방으로의 패스들이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 지금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낮게 깔아줍니다. 걷어냈습니다. 자, 이동현 선수가 바로 이런 부분을 해줘야 합니다. 네, 중앙 쪽에서 조금 밀집된 수비수들을 붕괴시키면서 조금은 측면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전진 패스 3자 패스로 풀어나갑니다. 유현승 찍어주는데요. 이상현 맞고 나갔습니다. 유현승
자, 이 공은 그 전에 나갔다는 네. 판정이었습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이 오른쪽 측면, 파주의 왼쪽 측면을 공략하고 있는 대전인데, 자, 그때마다 이 크로스 저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대비가 잘 돼 있는 파주 시민축구단입니다. 이 김규환. 파주도 대전이 오른쪽 측면 이동현이 빠져주고 안쪽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하는 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대비를 해왔을 거란 말이죠. 자, 따라서 이동현 선수가 오른쪽뿐 아니라 조금 더 중앙지향적인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볼 필요가 있는 대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왼쪽 측면 넓은 공간을 나옵니다. 장은규가 찍어주는데요. 박스 안쪽 뒤쪽 가는데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도 낙하 지점을 굉장히 잘 찾았던 수비였어요. 자, 그리고 자, 역습 기회를 역습입니다. 맞이합니다.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수비 공격 많지 숫자 않은데요. 3명, 수비 숫자 자, 5명. 지금 갑니다. 흔들면서 슛! 네, 아하! 어우! 이명근 선수가 한 번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도 성정윤 선수가 본인의 리듬에 맞춰서 네. 그대로 또 경쾌하게 슈팅까지 날리는 장면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명근 골키퍼 실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을 계속해서 보면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지었던 성정윤 선수였습니다. 또 대전 선수들이 성정윤 선수가 왼발을 잘 쓰는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왼발 각도를 막았는데 또 성정윤 선수가 수비를 속이면서 오른발 슈팅을 날려봤어요. 네. 그리고 코너킥으로 이어졌습니다. 짧게 가요.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가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대전한국 철도 축구단의 역습 기회 연결이 됐습니다. 흐름이 좋아요. 네. 끊어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파주처럼 간격을 굉장히 중시하는 팀을 맞았을 때 이 자. 역습 찬스를 살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성민 넘어졌습니다.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또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 양팀 선수들이 조금씩은 또 공수 밸런스가 깨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역습에 대한 대비가 돼야겠어요. 자, 유현승 선수가 태클을 하면서 잡아냈고요. 박유한 왼쪽 전달합니다.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자, 왼쪽 측면 좋아요. 자, 전반전 막판 절호의 기회. 하지만 정민우 선수가 날려버렸습니다. 와, 연결은 그야말로 정말 군더더기가 없는 연결이었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이 정민우 선수가 마침표를 찍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민우 선수 너무나도 완벽했던 기회였을까요? 네. 여기서 이 막판에 공이 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민우 선수 본인이 가장 아쉽겠죠. 네. 네. 자, 정말 굉장히 이 흐름이 좋았었고 정민우 선수에게 연결되는 그 공까지는 완벽했습니다만 골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전한국철도가 전반전 내내 이 좌우 전환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네. 이 박요한 선수의 좌우 전환으로부터 시작된 공격이었거든요. 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김승호입니다. 장은규, 유현승에게. 자, 그래도 전반 끝나기 직전에 힘을 내고 있는 대전이에요. 자,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이 전반전에 동점 득점이 나온다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번에 헤더가 조금 먼 위치에서 했기 때문에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또 파주시민축구단이 오늘 경기 백포를 들고 나왔지만 양쪽 풀백이 그렇게 높이는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전한국철도가 얼리 크로스를 올리는데 조금 급급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얼리 크로스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낮고 조금은 위력이 떨어진 크로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1분도 채 남지 않았고요. 자, 추가 시간도 많이 주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왼쪽 측면 김승우 안쪽 연결합니다. 그리고 원터치 측면에서 공격 작업 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또 한번 네. 자, 전반전을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겠다는 이윤노 감독의 의지 같은데요. 자, 파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면 더없이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원터치 돌려줍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정민우 선수가 축이 되면서 원투 패스 3자 연결을 시도해봤던 대전이었는데요. 네. 확실히 지금처럼 불발되긴 했습니다만 정민우 선수가 등을 져주는 플레이 그리고 주변에 발빠른 선수들을 응용하는 플레이들은 또 계속 해봐야 하는 대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의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지체 없이 앞쪽 원터치입니다. 김도윤. 자, 몸싸움으로 버텨냈고 찍어줍니다. 걷어냈습니다. 와, 지금도 이 골킥을 한 번에 연결했던 그 패스가 너무도 좋았고요. 네. 자, 지금도 류승범 선수가 황규성 선수에게 엄지척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사실 골키퍼가 막는 역할도 있지만 이렇게 공격의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은 정호영 선수의 득점으로 파주시민축구단이 1대0 앞서 나갔습니다. 8위와 9위의 그야말로 이 숨막히는 맞대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양팀 모두 좌우 전환을 키워드로 전반전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마무리 세밀함에 있어서 파주가 조금은 더 앞서 있었고 결국 정호영 선수가 원정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파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양팀의 후반전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공격 찬스를 한번 살려봐야겠습니다. 네. 살짝 로빙 패스 가슴 트래핑한 이후에 등지면서 자, 돌아섭니다. 좋아요. 김도윤! 네! 펀칭 백업! 세컨볼 골! 전반전 선취골을 기록하는 파주시민. 역시 파주시민축구단이 측면에서 본인들의 공간을 만들어냈고 이 김도윤 중앙 쪽에서 왼쪽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빠르게 그리고 남준재 곧바로 왼발 크로스 높게 정태쿤에도 떨궈 놓고 정태쿤 골! 동점골입니다. 정태쿤. 자, 역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 서동현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 그 이후에 마무리까지 본인들이 원하던 플레이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저 슈팅을 어떻게 막습니까? 자, 정말 이 어려운 동작이었고 왼발에 걸렸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잘 또 해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황규성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위치, 정말 사각지대로 날카롭게 꽂혔던 정태쿤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장이 좋은 선수들끼리 이렇게 머리로 티키타카를 하고 그 이후에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서보원 감독으로서는 우선 교체 카드의 사용과 함께 선수들의 포지션 이동 확실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본인들의 좋았던 흐름 속에서 득점까지 이어갔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공격을 펼칠 필요가. 자, 확실히 전반전에 정태권 선수는 혼자서 좋아요. 이지홍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김도윤 크로스 헤딩 골!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가는 파주시민 성정윤의 골입니다. 자, 순간적으로 역습을 굉장히 잘 가져갔고 역시 크로스의 정확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전반전과는 정말 다른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 역시 이렇게 측면에서 벌려준 이후에 이 김도윤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와, 자, 정말 선수들의 득점 장면들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이 경주한 수원의 신장이 좋은 센터백들이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쏠렸습니다. 그에 따라 뒤에 공간이 났기 때문에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또 성정희 선수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후반전 출발 그리고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했던 파주시민. 하지만 곧바로 또 한 번의 리드를 잡는 득점을 성정윤이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유미도 오른발 슈팅! 자, 골! 1대0 김포FC! 리그 네. 1위를 향해 김포FC가 오늘 경기 선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김철우 선수가 방향은 읽었지만 이 윤민 선수의 킥이 워낙 정확하고 빨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또 슈팅력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워낙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선방 능력이 좋은 김철우 골키퍼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포FC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공격 흐름에서 또 선제골 기록하면서 이제 우세를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앞으로의 경기 운영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포FC 결국에는 선제 득점까지 성공을 했어요. 느린 그림으로 나오죠. 골문 구석 정확하게 오른쪽 높게 올라옵니다. 뒤에서 헤더! 골! 2대0 김포FC! 추가 득점의 주인공은 박경록입니다. 자, 득점한 지 2분조차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세트피스 한 차례를 보여줬고 역시 오늘 킥 감각이 좋았던 한희혁 선수가 정확하게 올려주고 네, 박경록 선수의 침투하는 헤딩 굉장히 좋았습니다. 뒤쪽에서 완벽하게 들어오면서 정확한 임팩트, 높은 타점. 다시 보시죠. 방향을 완벽하게 읽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거리가 조금 멀었습니다. 사실 헤딩하는 거리가. 하지만 본인이 정말 좋은 헤딩 능력을 통해서 네, 강한 헤딩 슈팅을 잘 보여줬습니다. 네, 이 헤더가 크로스바를 맞. 자,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내고 있는 FC 목포. 좋아요. 자, 한 명 벗겨내면서 이영찬의 패스 그리고 김동욱 반대편 크로스 올라갑니다. 슈팅! 세컨볼! 들어갔네요. 들어갑니다. 득점이죠. 스코어는 1대0 FC 목포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볼을 뺏어낸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격을 만들어냈던 목포거든요. 네. 우측 측면으로 잘 열어줬고 김동욱 선수의 크로스 반대편에서 오버래핑하던 김혜식 선수에게 연결이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혜식 선수의 첫 번째 슈팅이 막히는 듯 했으나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슈팅이 골문을 이미 넘어갔다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네. 목포시청이 FC 목포가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박성민 골키퍼가 한 차례 선방을 했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김혜식 선수의 두 번째 슈팅은 그렇죠. 굉장히 행운이 따랐어요. FC 목포. 이번엔 조금 높게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 2점 차로 리드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궤적이었는데 네. 정명호 선수의 헤더가 골문 구석을 가르네요. 와, 지금은 골문 쪽으로 향하기보다는 조금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그렇죠. 크로스였는데 지금 정명호 선수가 네. 탑포스트로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굉장히 번쩍 뛰어오르면서 네.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정명호 선수인데 그만큼 이제 골문 라인 쪽에서 휘어 들어오는 볼이었기 때문에 볼이 이제 힘을 받기는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명호 선수가 정확하게 또 컨트롤을 해주면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FC 목포 역시나 득점력이 굉장히 심재혁의 패스 그리고 김한빈 조금 높게 뒤쪽 왼발 슛 PK가 선언됩니다. 네. 조동건 선수에게 가해졌던 그 압박 과정에서의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크로스 과정에서 일단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고 있는 상황. 화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게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네. 지금 명성준 선수가 네. 손으로 이제 밀면서 넘어뜨렸다는 판정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 타이밍에 이제 만회골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면은 화성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일 수 없거든요. 조동건 슛 들어갑니다. 네. 추격골을 만드는 화성 FC 조동건 스코어는 2대1 한 점 차가 됐습니다. 확실히 이제 조동건 선수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다 보니까 네. 윤정인 선수와의 이제 또 수싸움에서 완벽하게 또 이겨내면서 득점을 또 깔끔하게 만들어줬고요. 확실히 화성은 조동건 선수의 득점이 터져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7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상에서 복귀한 노동건의 득점은 팀에게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스코어는 2대1 한 점 차가 됐고, 자, FC 목포 역시나 2점 차와 한 점 차는 느낌부터가 상당히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무조건적인 수비보다는 FC 목포 역시나 공격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영찬 크로스 올라와요. 골! 또 한 번의 리드하는 FC 목포.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사실은 오버래핑을 나오지 않았던 상황. 목포가 수비 라인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김원민 선수가 측면에서 조금 외로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잘 버텨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영찬의 크로스였고, 장한영 선수의 헤더. 네, 이영찬이 다시 한번 크로스, 장한영 선수의 헤더. 굉장히 박성민 골키퍼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궤적으로 골문으로 이제 볼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윤호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을 했고요. 그렇죠. 카를로스가 지금 장한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가져가는 움직임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신체적인 조건, 이제 신장이나 속도에서 장점이 있는 카를로스 선수인데, 이번에는 다시 하프라인 근처, 오른쪽 길게 머리에 맞고 박스 안까지 가슴 떨궈 놓고 패스 연결. 골! 김혁이! 네, 김혁이 선수가 일단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따라가는 만회 득점을 만들어주는 상황인데, 네. 확실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화성은 시도할 수밖에 없는 후반전 마지막 시간대거든요. 일단은 금학철 감독의 선택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조금 전 화성 FC의 공격 전개 과정은 너무나도 좋았고요. 역시나 조동건 선수가 이런 능력이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박지환 선수가 잘 떨어뜨려줬고, 네. 조동건 선수가 컨트롤 이후에 김효기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 김효기 선수 지체 없이 다이렉트로 발리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굉장히 그만큼 기를 잔뜩 모으고 있다는 거겠죠. 간결하게 붙입니다. 뒤쪽으로 한번 슈팅!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갑니다! 전반 3분 만에 양주시민축구단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양주는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흘러나온 볼에 대해서 지금은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잡지 않고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승규 골키퍼도 좀 반응하는 시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벼락 같은 득점이어서 저희가 누가 넣은지도 못 봤어요. 네, 순간적으로 워낙 이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갔고요. 자, 다시 보이시죠. 뒤쪽으로 세컨볼 들어왔어요.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수 안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창원. 왼발 올려줬고 들어왔어요. 동점골 신태한.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신태한이 마무리합니다. 자, 위원님께서 신태한의 머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 입장에서는 직전에 이승엽 선수의 이 바깥쪽에서의 파울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이부심인 홍석찬 부심과 최희루 주심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만솔 오른발 크로스가 조금은 뒤쪽으로 향했는데요. 헤딩 떨궈준 이후에 좁은 공간 또 한 번 넘어졌는데요. PK가 또 한 번 선언됩니다. 네. 지금은 이민수 선수가 세컨볼에 빠르게 반응했고요. 이 과정에서 약간 수비진의 발에 걸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네, 지금은 고유성과의 충돌을 김도현 주심이 페널티킥으로 다시 한번 선언을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종석 김종석 들어갑니다. 첫 골을 드디어 만들어내는 천안시 축구단. 스코어는 1대0. 네, 이번에는 김종석이 완벽하게 이명건 선수 2021 K3 리그 23라운드 대전한국철도 축구단과 파주시민 축구단의 후반전도 계속해서 백현기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많은 기회 속에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파주시민축구단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대전한국철도와 파주시민축구단 전반전 내용은 사실 두 팀이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네,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파주시민축구단은 마무리에 조금 더 정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한 번 찾아온 찬스 트래핑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2차 슈팅 골까지 또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대전한국철도 정민우 선수를 필두로 해서 앞쪽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굉장히 자주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이 파주의 중앙 수비진들 김호준과 광내승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전반전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이 이제 되면서 양팀 감독이 정말 바쁘게 했지만 오히려 이제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조금은 벤치진이 바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대전한국철도가 확실히 이 전반전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네, 정민우 선수가 홀더 플레이를 해주면서 이동현과 김동욱의 발빠른 축구가 그래도 상대의 측면을 많이 파괴는 해놨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중앙에서 이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이관표나 하용주 같은 선수가 또 후반에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반면에 이 장은규 선수와 같이 파이널 패스를 조금 더 확실하게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 보이는 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서두에서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 장은규와 이상엽의 대결. 아직까지 두 선수에게 있어서 뭐 키패스라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조율에 좀 힘을 많이 쓰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이 장은규와 이상엽 선수 굉장히 또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파주의 이상엽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주황색 유니폼 파주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자, 조금은 급한 쪽은 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전은 질 경기를 비기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네, 오른쪽 측면인데요. 성정현 스텝 오버 좋아요. 이후에 안쪽 연결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자, 지금도 시작하자마자 파주가 한번 성정윤의 빠른 발을 믿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안쪽. 자, 계속해서 공격이 이루어졌고 대전이 먼저 공을 끊어냈습니다. 지금도 좌우 전환을 통해서 굉장히 발빠른 축구를 구사해봤던 파주였는데 네, 지금도 한 번에 연결되는 패스가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대전의 공격. 자, 후반전 극초반에 이 대전이 조금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빨리 이 수비 진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대전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안쪽에서 일단은 멀리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방으로. 자, 몸을 버티면서 공격권 만들어놨고 오른쪽 좋아요. 참가합니다. 성정현이 뛰어가는데 먼저 처리를 했고요.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경고 카드가 주어지고 자, 장은규 선수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은 마지막 순간에 이 패스하는 장면에서 조금은 장은규 선수가 잡아 끌었다는 판정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파주가 후반전 초반에는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이 성정윤의 빠른 발을 믿어보고 있고 대전한국철도가 공격적으로 조금씩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뒷공간은 조금씩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성정윤 선수의 존재감은 대전 입장에서 정말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태클을 피해냈고요. 찍어줍니다. 오른쪽으로 성정윤에게 원터치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정윤이 네. 공을 끊어냈어요.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 파주시민축구단에서는 성정윤 선수의 활동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전반전 초반에는 왼쪽 윙어로서 출발을 했던 성정윤 선수인데 전반전 중반부터 오른쪽에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왼발 인버티드 윙어라고 하죠. 네. 접고 들어가면서 또 왼발 슈팅 그리고 빌드업을 가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원이 오른쪽 넓은 공간. 자, 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가운데로 전진 패스. 자, 왼쪽에 공간이 많은데요. 먼 거리에서 그대로. 네. 자, 저 장면은 지금 살짝 오버랩이 되긴 했습니다만
맨유로 돌아온 호날두 선수의 모습이 살짝 보이긴 했어요. 네, 호날두 선수가 또 맨유 시절에서도 저런 무회전 슈팅을 네, 자주 시도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또 김도현 선수가 또 그에 버금가는 또 멋진 슈팅을 한 차례 시도해봤습니다. 네. 김승호. 전반전부터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던 김승호. 아, 좋은 돌파예요. 좁은 공간 왼쪽 측면입니다. 올려주는데요. 반대편 갑니다. 가슴으로 침착하게. 자, 류승범 선수가 침착하게 황규성 골키퍼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자, 이 중앙으로 돌파하는 선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도 크로스가 좋게 올라왔지만 위협적인 장면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대전이에요. 네, 자, 그만큼 이 왼쪽과 오른쪽의 윙어가 돌파를 성공했을 때 안쪽으로 들고 가는 움직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오. 경합하는 과정에서 이동현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자, 지금은 머리를 먼저 갖다 댔기 때문에 네, 이동현 선수가 조금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류승범 선수가 반대편으로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광래승 선수와의 경합이 한 차례 있었거든요. 자, 상대적으로 광래승 선수가 키가 더 크기 때문에 이동현 선수가 점프를 그래도 높게 시도를 했거든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조금 충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자,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어냈고요. 김승호 파고듭니다. 끊어내는 파주시민 축구단 역습 기회. 다시 한번 네. 끊어내요. 중원 싸움 치열해요. 자, 양팀의 감독들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또 지시를 했고요. 대전의 김승희 감독도 여기서 한 골을 더 실점하게 되면 그야말로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선수들을 또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원터치! 들어갑니다!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하지만 네, 자. 깃발이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깃발이 먼저입니다. 지금은 대전한국철도가 반대편 전환을 굉장히 또 정확하게 시도를 했고 네, 한 번의 크로스가 그물을 갈랐지만 그 이전에 조금은 앞서 있었다는 판정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한 번에 안쪽으로 연결을 했던 크로스.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먼저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민우 쪽 먼저 끊어냈습니다. 좁은 공간 파주의 공격 태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대전한국철도가 전반전보다 확실히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네, 전반보다는 파주가 빌드업을 하면서 나가는 장면이 그렇게 원활해 보이진 않습니다. 장은규. 자, 전반전부터 장은규 선수는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왼발잡이다 보니까 또 왼쪽으로 빠져서 빌드업에 참여해주고 있는 장은규고, 자, 그리고 볼이 잘 흐르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현. 다시 한번 후방으로 연결. 김승호.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그래도 위험지역 바깥에서 파주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파울로서 끊어내는 장면은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좀처럼 이 공격 활로를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는 대전이에요.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 기회. 김동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가 또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지금도 왼발 프리킥을 조금 더 날카롭게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아줍니다. 뒤쪽 가는데요. 황규성이 껑충 뛰어올라서 잡아냈습니다. 자, 파주 입장에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한 점 차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리드를 원할 거고요. 또 그 중심에는 또 정성민 선수가 지금처럼 버텨주면서 그래도 상대 진영에서 최대한 볼을 많이 끌게끔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하지만 김동욱 선수에게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넓게 전방으로. 이준원, 이상엽. 천천히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파주 시민축구단.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 달라진 점이 파주가 이상엽 선수를 중심으로 이 가운데에서 중요하게 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템포를 조절을 굉장히 또 완급 조절을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류승범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 왼쪽인데요. 측면 올려줍니다. 가운데 높게 갑니다. 김승호 압박 가져가는데요. 침착하게 빠져나옵니다. 장은규. 지금도 압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공을 끊어냈고 공격권은 대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이상엽 선수입니다. 또 이상엽 선수가 끝까지 그래도 책임을 져주면서 대전이 빠르게 역습에 나서지 못하도록 또 차단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승호의 스로인. 그러니까 방금 또 이상엽 선수가 이렇게 높은 리치까지 압박을 가져가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파주는 포지션을 조금 자유롭게 가져가면서도 또 압박 강도를 높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대전은 조금은 또 위치를 고수하면서 또 선수들에게 또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선 김규환. 버텨냈고 오른쪽 전달. 자, 세컨볼 받아냈고요. 측면입니다. 이동현 한번 흔들면서 올려줍니다. 그대로 뒤쪽 가슴으로 떨고 놨습니다. 김대욱인데요. 자, 그리고 네. 잡아내고 있는 황규성 골키퍼입니다. 지금은 바운드가 된 이후에 파주의 선수와 김도웅 선수가 겹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광래승 선수로 보이는데, 자, 이 장면 이전에 이동현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허물어 놨거든요. 네. 자, 그리고 날카롭게 크로스까지 올려봤는데, 자, 지금은 광래승 선수가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다가 지금 겨우 또 일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자, 목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넘어졌을 때 뒤쪽으로 넘어지다 보니까 네, 다행히도 웃는 모습을 보니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광래승 선수가 확실히 중앙에서 단단하게 무게중심을 잡아주다 보니까 파주시민축구단도 이 수비에서부터 공격까지 밸런스가 갖춰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자, 또 이렇게 광래승 선수 본인의 원래 포지션이었던 이 공격수에서 확실히 이번 시즌 수비수로 화려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또 변신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정윤 선수가 수비에 가담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확실히 후반전도 11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대전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얼리 크로스 감아줍니다. 황규성 골키퍼에게. 계속해서 이 대전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가운데 이 정민우라는 타겟맨을 보는 크로스가 많이 시도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때마다 이 파주의 양쪽 풀백이 불편하게 해주면서 또 원활한 크로스가 올라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전반전의 그 마지막 정민우 선수의 그 슈팅 과정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두고두고 정민우 선수의 뇌리 속에 맴돌고 있을 텐데 또 공격수라면은 그런 미스들은 빠르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더 높게 걷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김승호 살짝 건드려주면서 공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파울이에요. 장은규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장은규와 이상엽 선수는 정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장은규 선수가 조금씩은 더 살아나줘야 합니다. 전반전에 대전이 측면 쪽의 공격은 굉장히 그래도 잘 연결이 됐다면 이 중앙 쪽에서 좀처럼 풀어나오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후반전에 장은규 선수가 조금씩은 볼을 만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또 중앙 쪽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 대전입니다. 고유성 반대편으로 연결합니다. 자, 안쪽 떨어졌어요. 걷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파주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왼쪽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몰려옵니다. 성중현 쫓아갑니다. 네.
자, 대전의 공격. 장은규. 박규환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파주의 수비가 다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런 찬스를 살려봐야 하는 대전인데요. 김승호. 장은규. 자, 장은규 선수도 그렇고 박규환 선수도 그렇고 많은 공격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주가 끊어냈어요. 성정윤 반대편으로 이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공격 숫자 3명, 수비 숫자 3명입니다. 하죠. 그리고 오버래핑하는 선수를 바라봤고 안쪽 좋아요. 연결 걷어냈습니다. 지금 파주가 확실히 좋은 게 이 역습 찬스를 나설 때 양쪽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다는 건데요. 네, 이번에는 이동현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현 낮게 갑니다. 걷어냈습니다. 자, 양팀의 이 라인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모습. 그만큼 또 공간이 많아진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1. 와, 지금도 김승호 선수의 이 로빙 패스가 정말 일품이었고, 네. 마무리, 이 원터치로 마무리했던 이 고유성 선수의 마무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승호 선수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정말 왕성한 활동량을 와. 보여줬었거든요. 정말 이런 슈팅은 골키퍼가 알아도 못 막는 슈팅이거든요. 네. 자, 완벽한 침투 패스 그리고 고유성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후반전 동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정말 좋은 타이밍의 동점골을 만들어낸 대전이고, 이 고유성 선수 이 뒤쪽에서 넘어오는 패스를 저렇게 발리 슈팅으로 원터치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네. 쉽지 않은 슈팅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슈팅으로 또 팀의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득점이 터지기 직전까지 전방으로의 이 후방 침투 패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에서 조금은 대전이 변칙적인 공격 루트에서 해법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경기는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춥니다. 후반전 내내 이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위주로 공격을 했던 대전인데 순간적으로 이 중앙 쪽에서의 변칙적인 공격 그 한 번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주시민 축구단이 이 공격, 이 실점을 하기 직전에 터치라인 밖에서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김승호가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김승호. 자, 이번에도 높은 위치까지 한번 올라갔던 김승호. 양팀의 경기. 파주시민 축구단에서는 류승범, 그리고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에서는 김승호 선수가 득점에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양쪽 풀백의 활약이 오늘 정말 두드러지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니폼을 잡아당겼다는 주심의 판정. 대전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실 양 팀의 골 모두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서 또 나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양쪽 풀백이 오버래핑을 했고 또 왼발 크로스 그리고 마무리까지 정말 비슷한 루트에서 양 팀의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규환.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어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박우정 선수가 돌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자, 지금은 허건 선수가 들어왔나요? 네, 지금은 파주시민 축구단이 첫 번째 교체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네, 허건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교체를 가져가고 있는 이은호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민우. 장은규. 한번 치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김승호 올라와 있습니다. 그대로 올려줍니다. 반대편. 네. 자, 한번 시저스킥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김동욱의 시저스킥 이후에 유연승의 슈팅까지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분위기를 타고 있는 대전이고 과감한 시도까지 또 만들어냈던 대전입니다. 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코너킥.
다시 한번 왼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뒤쪽 좋아요. 머리를 한번 맞춰냈고 전방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일단 허건 선수가 파주는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측면에서 또 파이널 패스 그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이 뒷공간이 헐거워질 수가 있겠어요. 네. 앞쪽으로 라인을 태워 보냈습니다. 이동현이 다시 한번 이어받는 과정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파주시민 축구단이 또 한 명의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성정윤 선수가 빠지고 이남규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성정윤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이남규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면서 조금 더 중원에서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건 선수는 이 골을 기록했던 정호영 선수와 교체가 됐습니다. 또 그 위치에서 또 파이널 패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고요. 네. 김동욱 선수가 넘어졌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에서는 이 김승호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규성의 골킥. 파주는 허건과 이남규를 투입함으로써 조금 더 2선과 3선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왼쪽 측면 툭 치고 뛰어갑니다. 왼발로 올려줍니다. 하지만 옆구무를 때립니다. 자, 박우정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방금 장면에서는 또 K3 리그 승격 첫해 리그 6위를 또 기원한다는 댓글이 한 차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 이 K4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 아닙니까? 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 약간은 팀의 수비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은 덜커덕거리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윤호 감독이 팀을 굉장히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팀에 응원해주는 그런 팬들의 부응해줄 수 있는 성적까지 현재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찍어줍니다. 네. 자, 걸려 넘어졌는데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이 공이 뒤쪽으로 흘러가면서 경합을 붙여봤는데 걷어냈습니다. 오늘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규환. 자, 지금 패스 미스입니다. 장은규가 전방으로 찍어줘요. 먼저 걷어냈습니다. 장은규 선수가 자랑하는 이 킬 패스가 또 한 차례 나왔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은규가 찍어줍니다. 좋습니다. 연결이 됐고 안쪽 안쪽이죠. 연결. 자, 이번에도 황규성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이 조금 밸런스를 깨면서 허건이라는 공격적인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조금 더 뒷공간이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따라서 이 대전한국철도는 바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파주의 뒷공간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졌는데요. 반칙 선언. 자, 득점 이후 동점 득점 이후에 계속해서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양팀 모두 이 경기 잡겠다는 거예요. 네, 확실히 파주도 공격적인 자원을 투입을 했고 대전도 지금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남은 시간 또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원, 김도현이 찍어줬고요. 이상엽 좁은 공간 빠져나옵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흘려주면서 됐어요. 김도현이 속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안쪽에 선수가 있나요? 쫓아가는 박유한. 자, 네, 슛! 다시 한번 균형이 무너집니다. 스코어 1위입니다. 친정팀의 빚을 꽂는 정성민 선수고 지금 흘러나온 볼을 지체 없이 왼발 발리슛. 네. 정말 통쾌한 슈팅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성민 선수가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줍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또 파주가 한 점을 달아나게 됐고요. 순간적으로 이 오른쪽에서 김도현 선수의 크로스, 이 부분이 대전한국철도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는 게
한 번에 클리어링을 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클리어링이 깔끔하게 되지 못하면서 202 정성민 선수 왼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도윤 선수는 2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성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이번 시즌 대전에서 2골을 터뜨렸고요. 네. 또 파주에서 또 벌써 2골째 또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가져왔고, 하지만 이번에도 또 한 번에 찾아왔던 기회 놓치지 않고 마무리를 지었던 건 파주시민축구단이었습니다. 확실히 이 정성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파주의 이 마무리의 정확성, 결정력이 높아진 모습이에요. 네. 이런 장면에서 발빠른 윙어들이 있었지만 항상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파주였거든요. 또 이런 부분을 한껏 해결해주고 있는 또 이적생 정성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성민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김도윤 선수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또 생기게 된 거고요. 그렇죠. 자, 가운데로 좁은 공간 연결 지으면서 슈팅까지 수비 맞았습니다. 대전의 공격. 박요한. 자, 박요한 선수가 김도윤 선수를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만 저지를 하지 못했고요. 파고들면서 그대로 먼 거리 슈팅! 네. 높게 떴습니다. 지금은 수비 맞고 나가면서 또 코너킥 찬스를 얻어내고 있는 대전입니다. 네. 자, 지금은 주심이 정성민 선수에게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건넨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정성민 선수의 스타킹이 조금 찢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심이 스타킹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다시 들어와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자, 출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자, 무릎 쪽에 약간의 출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앞선 장면에서 또 양팀의 경합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휘어져 갑니다. 안쪽에 골! 태클로 먼저 걷어냈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찬스였는데요. 네. 마지막 순간에 또 한 번 광래승 선수의 또 한 골을 막아내는 그런 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후방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광래승. 양팀의 후반전 정규 시간 이제 20분 안쪽으로 남아 있고요. 진짜 이 파주의 이번 시즌을 쭉 놓고 봤을 때 정말 발전하는 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수비적인 보완도 됐고, 또 시간이 조금씩은 흘러갈수록, 시즌이 흘러갈수록 선수들의 이 조직력 또한 단단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동욱 선수에게 연결되는 공, 그 전에 오프사이드. 자, 그리고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교체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관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축구단에는 김덕중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 이관표 선수가 드디어 들어옵니다. 네. 대전에서 이 이관표 선수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또 마지막 순간까지 또 승리에 또 목마른 그런 김승희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파주도 김덕중 선수를 투입하면서 필드 플레이어 3명을 모두 교체를 했어요. 네. 득점을 올렸던 정성민이 빠지고요. 자, 김덕중 버텨냈습니다. 김덕중 선수는 빠진 정성민 선수가 위치했던 그 원톱 자리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전환. 정확하지 않았고요. 넘어지면서까지 걷어내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은 이 중원에서 활약을 보였던 장은규 선수가 빠져나갔고요. 이관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장은규 선수가 또 옐로우 카드를 한 장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가만히 됐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관표 선수, 장은규 선수처럼 이 패스 줄기가 좋고, 또 어떻게 보면은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왼발이 워낙에 좋은 선수다 보니까 또 끝까지 세트피스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 화이팅, 역전 가자. 이렇게 또 댓글이 올라왔는데 확실히 두 팀 모두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득점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 바로 직전 경기 천안이라는 거함을 맞아서 역전승을 거두었던 그런 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위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팬들이 끝까지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이 두 팀의 경기는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관표. 중원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방으로 김승우. 좁은 공간 패스가 잘 풀려 풀어놨어요. 나왔습니다. 김동욱. 왼발 각도 김동욱 툭 치고 뛰어가는데요. 빨라요. 속도를 붙이면서 밀어냅니다. 자, 아, 상당히 큰 부딪힘이었는데요.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어요. 네, 이남규 선수처럼 보이는데, 자, 이남규 선수와 김동욱 선수의 경합이었는데 좀 강한 바디 체킹이 한 차례 있었거든요. 자, 물론 이남규 선수는 정당한 어깨 싸움이지 않냐 이렇게 어필을 해본 것 같은데 축구에서 이 파울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이 조심성의 유무거든요. 네, 심판은 지금 어깨 싸움이긴 했습니다만 상대 선수에게 거칠게 들어갔다, 조심성이 없었다, 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욱 선수도 넘어졌다 일어났고요. 이관표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고유성 선수도 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싸움이라고 다 파울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은 이남규 선수가 조금 거칠게 들어갔고 코너킥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서 대전이 세트피스를 맞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관표 선수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관표 찍어줍니다. 반대편 슛! 약속된 플레이, 하지만 득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도 이 뒤쪽에서 침투하는 유현승 선수의 다이렉트 슈팅이었는데 확실히 이관표 선수가 들어오니까 이런 세트피스도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대전입니다. 네, 확실히 준비됐던 세트 플레이. 그렇죠. 지금도 중앙 쪽에 선수들이 완전히 모여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관표 선수가 파주에 허를 찔렀어요. 자, 이관표 선수의 이 오른손의 신호는 유현승 선수를 향한 신호였습니다. 유현승 선수도 잘 깔아서 구석을 향해서 잘 찼는데 네, 살짝 빗나가고 말았네요. 자, 넘어지면서 네. 끊어냈고요. 파주의 공격 버텨냈습니다. 자, 지금 대전의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 김승호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김승호 선수 혼자서 넘어졌거든요. 자, 지금 다리 쪽에 경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왼발 쪽에 근육 경련이 왔기 때문에 이상엽 선수가 풀어주고 있는 장면이고, 자, 김동욱 선수는 일단 벤치에 X표를 신호를 보냈거든요. 김승호 선수가 오늘 경기 정말 많은 활동량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의료진도 지금 안 된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특히나 또 오늘 경기 김승호 선수가 오버래핑을 굉장히 활발하게 시도를 했고 또 어시스트까지 기록했는데 또 본인으로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발을 한번 디뎌보고 있고 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교체를 안 한다는 표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자, 공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팀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 모두 진심이에요. 전진 패스. 김동욱 다시 한번 뛰기 시작합니다. 띄워주는데요. 김승호가 공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한 차례 스프린트를 또 한번 가져가 봤던 김승호 선수였는데 네, 저렇게 있을 때 또 안 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투지가 엿보이는 김승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규환 가운데로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고요. 박유환, 자, 여기서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깔아주는 패스 김도윤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김도윤, 좋아요. 자, 이번에도 김도윤 바깥발로 반대편으로 노젓게. 시원하게 전달해줍니다. 역시 파주가 역습에 능합니다. 그리고 김도윤 들어가 있는데요. 중거리 슈팅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불발되긴 했지만 이런 패스 하나하나, 이런 전개 하나하나가 정말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김도윤 선수 확실히 이번 시즌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이런 부분들 정말 이 코로나19 이 상황으로 인해서 현장에는 또 관중이 입장을 할 수 없지만
또 이런 부분 빨리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2명의 교체 카드를 모두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준영 선수를 또 투입을 하고 있고요. 김지훈 선수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장면에서 이 왼쪽 다리에 불편함을 느꼈던 김승호 선수가 빠지고 또 왼쪽 풀백에 김지훈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네. 왼쪽과 오른쪽 윙어를 담당했던 이동현 선수가 빠지고 또 고준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차례 다시 한번 밀어내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자, 이렇게 되면 포메이션에 큰 변화를 가져가지는 않고 대전한국철도는 조금은 더 기동력을 보충해주는 그런 교체를 가져갔어요. 이관표가 오른쪽으로, 김윤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관표 측면, 다시 한번 후방으로 김윤진. 자, 드리블 이후에 박유환인데요. 안쪽 연결. 네. 하지만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역습 한 방이 무서운 파주거든요. 자, 김덕중. 선수들이 겹쳐 있어요. 이남규. 침착합니다. 그리고 왼쪽의 넓은 공간을 활용합니다. 오늘 정말 이 좌우 전환 필드를 굉장히 넓게 쓰고 있는 파주고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상엽 선수가 있습니다.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왼쪽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오는데요. 자, 또 공간이 났어요. 안쪽으로, 자, 바깥발로 네. 자, 트래핑을 가져가는 그 순간 넘어졌습니다. 아, 지금은 박우정 선수였죠. 네, 박우정 선수가 또 볼 결을 살리면서 드리블 시도를 해봤는데 조금 스텝이 엉키고 말았어요. 자, 교체 직전까지는 박우정 선수가 또 오른쪽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교체 이후에는 전방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고준영 흔들면서 자, 파고듭니다. 좋은데요. 고준영 낮게 깔아줍니다. 자, 걷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양쪽 윙어를 필두로 해서 공격 전개를 하고 있는 대전인데 교체에 들어온 고준영 선수가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또 왼쪽에서 조금 더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코너킥 이관표가 준비합니다. 낮게 뒤쪽 흘러갑니다. 아크 정면 열렸는데요. 그대로 때립니다. 네. 수비에 맞았고요. 다시 들어갑니다. 득점골을 뽑아냅니다. 박유환. 와, 지금은 박유환 선수가 그 틈 하나였는데 네. 지금도 침착하게 파워가 아니라 정확도를 기한 그런 완벽한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경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와, 네, 지금도 박유환 선수가 힘들이지 않고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반대편 구석을 노렸거든요. 네, 끝까지 경기를 알 수 없는 향방으로 이끌고 있는 박유환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유환. 올 시즌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에 합류하면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아, 대전한국철도 유니폼을 입고 이 첫 골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또 만들어내고 있는 박유환 선수고요. 네, 경기 내내 센터백 라인에서 조율을 해주는 역할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나섰을 때 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박유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경기는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끝까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오른쪽 측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터진 이 4골 모두 정말 깔끔하고 또 멋지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만큼 이 양팀 선수들 그리고 양팀이 이 공격 패턴을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부터 정말 이 두 팀 모두 많은 활동량 속에서 경기를 풀어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득점까지 좋은 득점들이 많이 나왔던 양팀의 경기. 그러니까 양팀 모두 전반전부터 좌우 전환 조금은 롱패스에 의존하는 공격 루트가 있었는데 후반전에 들어서
조금은 짧은 패스를 섞어가면서 정확도를 기한 그런 패턴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김호준 선수의 반칙이 나왔고요. 정민호 선수는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자, 확실히 8위와 9위 승점 차가 1점 차밖에 나지 않은 두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끝까지 또 잡으려는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한 두 팀입니다. 네. 이관표가 고유성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표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또 왼발로 때리기 정말 알맞은 각도에서 프리킥을 얻어내고 있는 대전인데요. 네. 분위기는 가져왔고 이 분위기를 역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관표 그리고 고유성 이관표가 갑니다. 이관표 수비에 막혔고요. 다시 한번 가운데 연결. 자, 계속 이어집니다. 흔들면서 오른쪽 돌파 시도합니다. 자, 고준영 선수가 돌파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공격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 후반전 막판으로 갈수록 대전이 점유율 면에서는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파주시민축구단이 후반전 내내 보여줬던 선수비 후역습, 이 속공 한 방이 굉장히 매섭거든요. 대전도 올라오고는 있지만 뒷공간에 대한 염려는 계속해서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대전이 이제 다음 경기들 향후 일정들이 괜찮은데 오늘 경기를 만약에 이긴다면 또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더 높은 순위로 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지금 박스 안쪽. 반면에 파주시민축구단은 이후의 일정들이 정말 상위권 팀들과 연이어서 맞붙게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승리를 가져가고 싶을 거거든요. 대전은 다음 경기가 11위 화성이고요. 파주는 다음 경기가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천안입니다. 네. 네, 그야말로 양 팀이 다음 경기는 조금 상반된 팀을 만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양 팀이 그래도 오늘 경기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리그 마지막까지 이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자, 파주 선수들은 거의 다 내려와 있고요. 좁은 공간 3명의 에워싸면서 공을 끊어냈습니다. 가운데로 넓은 공간으로 이어졌고요. 오른쪽에 김도윤 쪽. 네. 하지만 길었습니다. 김도윤 선수 오늘 정말 많이 뛰고 있습니다. 네. 자, 김도윤 선수가 정말 지금 장면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표정을 한 차례 보여줬는데요. 네, 그렇죠. 전방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도윤 선수에게 조금은 의존하는 그런 역습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 파주인데 지금처럼 왼쪽을 또 활용해 봐야겠어요. 박우정 감아줍니다. 걷어낸 공이 높게 떴고요. 이 공을 이명근 골키퍼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박우정 선수가 왼쪽 윙어처럼 움직여주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위치한 김도윤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그래도 끝까지 힘을 내주면서 속공에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자, 지금처럼 대전한국철도가 앞쪽에서 점유율을 가져갔을 때 순간적으로 탈압박이 된다면 또 이 두 선수에게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김도윤 선수 한 번의 터치 가져가지 못했고요. 이렇게 되면 대전의 역습 기회입니다. 자, 지금도 봤어요.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 네. 하지만 김동욱 선수의 발끝에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앞서서 이 고유성 선수가 득점을 했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공격 작업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도 김동욱 선수가 그래도 스타트를 끊는 장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주의 공격. 가운데로. 자, 허건의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고요. 발이 조금 높았습니다. 자, 후반전에 허건 선수가 정호영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왔는데 좀처럼 이 존재감을 과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파주시민축구단이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상황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허건 선수가 조금은 해줘야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 고준영의 돌파를 끊어냈고 파주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처럼 허건 선수가 위쪽이 아니라 조금은 내려와서
빌드업을 또 관여를 해줘야 하는 파주입니다. 남아있는 후반전 정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김규환. 후반전 들어서는 거의 모든 장면이 이 대전항구철도의 점유율로 또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박유환, 김규환에게 중앙을 돌파합니다. 짧은 패스 넘어집니다. 오. 반칙 선언. 자, 고일성 선수도 굉장히 또 많이 뛰었고요. 본인의 자리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정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 양 팀 모두 만족할 만한 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여기까지 왔으면 승부를 보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정말 이 순위권 경쟁이 정말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있어서 승점 1점은 정말 아쉬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승점 석점을 위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 감아줍니다. 네. 조금 먼 자, 위치 세컨 그대로 볼! 때립니다. 걷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유환 선수로 보였는데요. 오늘 경기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박유환이었는데요. 박유환 안쪽 연결. 자,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뒤쪽 내줍니다. 여기서 슛!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슛! 들어갑니다. 오프사이드. 네. 지금 오프사이드예요. 네. 와, 마지막 순간에 이 대전이 폭풍을 한번 몰아쳐봤는데 일단 불발됐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파주 시민축구단의 공격. 왼쪽 측면 감아줍니다. 자, 안쪽 네. 연결. 자, 두 팀 모두 후반 막판 뜨거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 박유환 선수의 중거리 한 방이 오늘 경기를 완전히 끝낼 수가 있었어요. 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이관표 감아줍니다. 뒤쪽 갑니다. 아크 정면 자, 잡아내고 여기서 한번 잡았습니다. 자, 터치를 가져가지 못했고요. 뒤쪽 좁은 공간 넘어집니다. 그대로. 그리고 네.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박유환 선수가 정말 혼전 상황 속에서 미사일 한 방을 보여줬는데 그 미사일이 골대를 맞았습니다. 정말 박유환 선수도 순간 때리는 장면에서 골이다 싶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파주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면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이 2분이 주어졌고 2분 중에 1분이 이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합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 김윤진 선수인가요? 네. 김윤진 선수와 지금 파주시민축구단의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공중볼 경합 장면에서 네, 김덕중 선수와의 경합이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발목 쪽에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김윤진 선수도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고 자, 김덕중 선수도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공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무회전 슈팅 그만큼 제대로 임팩트가 됐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찬스였는데 이 공을 황규성이 막아냈습니다. 정말 구석을 목표로 굉장히 잘 때린 슈팅이었는데 이 공마저도 황규성 골키퍼가 거부하면서 양팀이 또 2대2 균형을 맞추고 있고요. 자, 이제 정규 시간 추가 시간까지 모두 다 흘렀습니다. 자, 넘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어질 것 같은데요. 네. 자, 집중력을 보여줘야 되는 양팀. 가운데 내줍니다. 이어지나요? 다시 한번 오른쪽 그대로 박스 안쪽 네. 걷어냈습니다. 자, 이관표가 마지막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자, 이렇게 되면 파주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공격 하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끊어냈어요. 대전의 공격 이관표 돌파합니다. 자, 이관표예요. 제쳐냈고 이관표 태클 막아냈습니다. 깔끔한 태클이에요. 네. 여전히 스코어는 2대2. 허건. 자, 이제 언제 휘슬이 불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양팀의 선수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정민우 슛! 들어갑니다. 자, 벤치에서도 정말 아쉬워합니다. 자, 정민우 선수의 엄청난 기회. 하지만 이어지지 않았고요.
정민우가 잘 트래핑을 해놓고 반대편으로 또 잘 꺾고 났는데 네, 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정민우의 슈팅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안 됐군요. 네. 자, 아직 경기는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대전 벤치에서 왜 경기를 지체하냐 네. 이렇게 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걷어냈고요. 높게 뜹니다. 밀어내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 자, 네. 이렇게 휘슬과 함께 양팀의 치열했던 23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2. 두 팀의 경기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활화산처럼 끌어올랐던 경기였습니다. 네, 초반에 파주시민 축구단이 빠르게 좌우전환을 하면서 전반전에는 기선제압을 했거든요. 하지만 후반전 대전한국철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2대2까지 경기를 끌고 가면서 또 양팀이 사이좋게 승점 1점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이 중하위권 팀인 화성으로 이제 또 원정을 떠나게 되고, 파주시민 축구단은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을 또 홈으로 불러들이게 됐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경기 무승부로 마무리를 했다는 점은 대전보다는 파주가 조금 더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천안과 파주가 맞붙기 때문에 조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또 천안을 맞붙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치열한 승부가 경기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2021 K3 리그 23라운드 두 팀의 경기 무승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모든 중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현기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안동익이었고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